안녕하세요.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오늘 3월 24일 일요일인데 날이 엄청 좋네요. 어제 오늘. 그래서 저도 빨리 이거 마치고 밖에 가서 좀 볕을 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2일 날 있었던 조합 총회 관련해서 제가 총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지난번에 1번하고 2번 사회자 문제점하고 사업 100만 원 운영한다는 얘기는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요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비 대출 현황 및 우리 조합이 재개발 사업이 부도 없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조합원 재분양 신청과 관련, 이게 사실 많은 조합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 5번하고 6번 성림교회 관련 협상하고 정비관련 공사비는 제가 가급적이면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글과 내용 중에 약간 틀렸던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뭐 간단하게 뭐 해서 그 조합의 통장에 꽂히는 이자가 763만 원인데 거기에 70배는 53억이다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죠. 이게 53억이 아니고요. 5억 4,200만 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억 1,300만 원에 300원은 71배입니다. 그래서 763만 원에 71배는 정확히 5억 4,200만 원. 이거 제가 큰 그 10배를 실수를 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이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사업비 대출 현황 및 사업부도의 위험, 그 다음에 조합원 재분양 신청 두 가지인데, 먼저 조합원 재분양 신청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죠. 지금 조합원 재분양 신청 관련해서 그 서호정 이사가 총회 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서 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59 테라스 타입이 없어졌고 84A는 건축 세대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은 분양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 근데 이제 사실은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사회자 유영학이가 이거 질의 서호정 이사님이 지적을 하시기 전에 사회자가 언급을 했었어요. 이게 제 기억에 따르면이라고 썼던 건 뭐냐면 아직 이 총회 속기록이 아직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냥 제 기억에 따라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양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시 분양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분양 신청을 새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 얘기에서도 우리 조합원 전체에 대해서 재분양 신청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건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면은 2002년 12월 이전의 건축 및 분양 결과 현황표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59A, B, C, D, T 타입이 있었고요. 84A 타입, B 타입, 101 타입이 101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세대 수가 기존에 577세대고 169 뭐 이렇게 쭉 있고요. 1262세대입니다. 이건 물론 이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건 1480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한 건 순수 조합원 분양에 관련된 것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 중에 조합원 분양은 이렇게 쭉 있고 726세대가 조합원 분양이라고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했고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통지한 내용을 총 합친 게 726세대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101형 같은 경우는 74세대를 짓는데 조합원 분양이 74세대예요. 그러면 자녀 세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1형 같은 경우 1층도 2층도 모두 조합원 분양입니다. 84A하고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8세대, 105세대가 있는데 전부 조합원 분양입니다. 이거 1층도 모조리 조합원이 다 하고 일반 분양은 없습니다. 이랬는데 여기 지금 두 개 칸에 제가 빨간 그 화살표를 해놨죠. 보면은 요 두 군데가 없는데 이렇게 84 T타입하고 101 T타입이 요번에 작년 8월에 총회 자료에 보면 요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84 T타입이 12세대가 새로 생기고요. 101 T타입이 4세대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 요걸 보면 마찬가지로 요거 570세대가 500세대로 줄어들고요. 169가 59 B타입이 늘어납니다. 요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59 D타입이 47세대를 짓는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져요.
그리고 59 T타입도 42세를 지는데 하나도 안 짓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59 D타입은 29세대하고 59 T타입은 39세대가 조합원 분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 이거를 분양받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59 타입은 그래도 문제가 덜합니다. 문제는 84A 타입이 238세대를 짓기로 해서 238세대 모두 조합원한테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96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42세대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결국 42세대는 84A 타입을 분양받을 거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조합도 확인을 해줬는데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떡하죠? 자, 이렇게 결국 59D 타입, 59T 타입, 84T 타입에 29, 39, 238 이렇게 줄어들어서 29, 39 부족하고 42개가 부족하죠. 이 합이 내보면은 110세대가 부족합니다. 110세대가 110세대라고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675명이죠. 그 중에서 110세가 부족하면 적지 않은 수치의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있는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이 지금 타입이 다 변경이 됐잖아요. 사실상 59 테라스 타입이 굉장한 인기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아파트인데 바로 앞에 텃밭을 가질 수 있는 구조 비슷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선호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렇게 평면도가 변경이 됐으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시청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필요가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결국 조합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조합원 분양시청을 다시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조합원 분양시청을 새로 할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아마 할 것 같은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하면 우리 조합원들은 아무 상관없나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조합원 중에 신동우라는 분이 2019년도에 조합원 분양시청 할 때 조합 분양 대행사 대표였어요. 그 무슨 제가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를 막 설립해서 일주일 만에 우리 조합이 하는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에서 땄어요. 그래서 이 신동우 조합원, 신동우 사장이죠. 이분이 했던 이 회사가 우리 조합이랑 계약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찌됐든 제 기억에는 2억이 좀 넘는 돈이 조합원 분양 신청 대행 비용으로 이분한테 우리가 줬어요. 물론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나갔겠죠. 어찌됐든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 2억이 넘는 돈이 사실은 의미 없는 돈이 돼버렸고,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봤어서 소송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지만 결국 한 사람만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머지는 다 패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혼돈을 다 만들었던 그런 분양 신청이었어요.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을 결국은 새로 해야 되고 그때 낭비된 돈의 상당 금액은 결국 의미 없이 낭비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신동우 사장은 2019년 1월인가 그때 우리 조합원 권리 자격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석한 씨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 있죠. 뭐 신사몬가 하는 채팅방에서 가명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어느 가명으로 활동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카톡방에서 아주 세게 조합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요 신동우라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비 대출이나 사업부도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총회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합총회에서는 제가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총회가 있기 바로 전에 열렸던 대의원에서 요 부분이 언급이 됐던 사항을 제가 그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4년 2월 21일 대의원회가 있었고요. 이때 대의원회 속기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어느 백 대의원님이에요. 백 대의원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조합은 수입은 올해 없는 거냐? 이랬더니 사회자 이종기가 내 수입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자 이종기는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가 미래CM에서 파견된 이종기 상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 대의원이 물었죠. 그러면 아까 말한 600억인가 쓰려면 이게 24년도 예산입니다.
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냐면 수입이 없으니까 600을 다 쓰려면 금융에 다 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만약에 600억이 다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집행된다고 보면 2,500억이 넘을 텐데 이걸 허구 보증을 이렇게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거냐? 우리 허구 보증 얼마나까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2,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기 상무가 허구 보증은 관리 처분 당시 사업비 의결하신 만큼 받을 수 있고요. 2,600억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려줘도 되는데 만약 이걸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2,600억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종기 상무가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 범위 안에서 아마 쓴다고 하겠죠. 그랬더니 백대위원께서 다시 범위 안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빌려오냐고요. 이게 마이너스 대출 같은 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종기 상무가 아직은 초과할 것 같지 않고 당연히 아직은 안 초과하죠. 1,900억이니까 2,600까지나 700억 남았잖아요. 만약에 초과하게 된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금융기관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시공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총회 의결을 거쳐서 그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시 금융기관을 선정하든지란데 사실은 다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허그의 보증을 받아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개발 사업하는데 많은 돈을 빌리는데 이거를 보증에 충분한 보증이 없이 돈을 선뜻 금융위에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그가 보증을 보완해 주는 거를 약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도 냅니다. 물론 허그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지만 그 영리사업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그에 돈을 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허그가 보증을 안 해주면 금융기관도 우리한테 돈을 안 빌려줍니다. 아니면 엄청 비싼 금융비용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든가 혹은 또 여기서 이종기 상무가 시공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든지 이런 얘기인데 시공사가 롯데입니다. 롯데하고 물론 대우 합작이지만 거의 우리는 모두 다 롯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로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롯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라고 들어서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더니 백 대의원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2018년부터 쭉 봤더니 평균적으로 해마다 틀린데 조금씩 늘어나서 올해도 600억을 다 집행할 수는 없을 테고 작년처럼 3,400 정도 집행하실 텐데 1년에 3,400이 오면 우리가 수업 들어오는 거 일반 분양을 하거나 조합원 분양을 해서 계약금을 받든지 그 수입밖에 없을 텐데 그 전에 돈 빌려올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도입니다. 이거는. 예, 이게 부도예요. 그 300원이 늘어나는데 수입이 몇 년 사이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사이에 수익 계획이 있나요? 있을까요? 제가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양미영 이사가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대의원이기 때문에 양미영 이사는 여기서 참석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참석도 하시고 발언도 하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발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종기 상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 때 계획했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진 그렇죠. 그 범위를 허그에서 보증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하니까 백대의원께서 그 금액을 알려줄 수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 못 들었잖아요. 허그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잠시만요 했는데 결국 아마 양미영 이사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나 봐요. 이걸 어떻게 기억을 못하는지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이사회 끝날 때까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의원에서 이걸 걱정하시는 대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게 한 거 뭐냐면 우리 조합의 사업비 대출 약정은 2,600억입니다. 근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기간이 있어요. 2021년에 아마 대출을 약정을 했을 텐데 이때 대출 약정 58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좀 시사하는 바가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을 약정해서 대출을 갚는 시점은 모든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은 2021년까지만 해도 2026년이면 입주한다고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26년에 착공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빨라도 25년 여름이겠죠?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왜?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요인이
물론 성린교회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은 저기 그 하수구 변경에 대해서 조합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런 바보스러움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 연말 현재 총 사업비 대출은 1,900억입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이미 제가 기억하기엔 10몇 억을 더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2월, 4월 계속 받을 거고요. 24년도 예산액은 600억입니다. 합치면 2,500억이죠. 아까 백 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추정이 되고요. 누구나 다 좀 그 총회 책자를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염려가 되는 수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약정기간 종료가 58개월 하면 26년 9월에 만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의 입주 예정은 29년이죠. 그럼 3년간 어떻게 버틸까? 이때 물론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때 물론 이제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면 돈이 들어온 게 있지만 그 돈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돈이 시공사로 들어갈 돈일 겁니다. 사업비 대출 여기에 뭐 다시 대출한도 2,600억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표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문제점이 대출한도 2,600억인데 남은 한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업 진행할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자, 700억인데 이 700억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린교회 건이 있어요. 성린교회 건이 제가 알기로는 150억 전후에서 이게 합의가 왔다 갔다 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그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그 예전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냈는데 교회 측에서 그 고향교회 스타일을 요구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왕창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건설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걸로 제가 그 교회분 통해서 좀 내용을 들었는데 결국 그러면 이 나머지 700억 중에 이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철거하는데 잔금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이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기간 입주 시까지 연장하는데 2029년까지 해야 돼요. 그럼 2026년에 9월에 입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 대출하고 대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의문한 거예요. 향후에 우리 조합의 수익 금액하고 수입 시기를 예측해 보면 수입 항목은 조합원 분양 시점에 우리 조합원들이 그 분양받을 아파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액의 차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그 금액을 제가 대략 해서니까 152억인가 약 15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그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자기 재산이 많은 분은 그만큼 10%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대략의 금액을 제가 추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을 2026년도에 한다고 예상해 온 겁니다. 그때야 15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027년 정도에 일반 분양을 한다고 봤을 때 이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착공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일반 분양 시기가 좋아야 경기가 좋아야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저희 조합한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7년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해봤고요. 그때 들어오는 게 10% 일반 분양의 10%가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6년에 150억, 27년에 400억 정도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분들의 중도금이 4번에 걸쳐서 10%씩 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기로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렇게 알고 있죠. 어찌됐든 이 금액이 2,200억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시공사가 우리한테 무이자로 빌려주고 물론 이제 사업비로 눌리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이 중요한 거는 이만큼 순차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하지만 이 돈은 모두 다시 시공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롯데든 대우가 만들었던 그 건설업체가 돈이 있어야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건설업체한테 이 돈이 들어가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총알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 조합의 건설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흘러 들어갈 돈이 그런 재원이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시공사한테 가죠. 자, 그러면 시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롯데가 메인인데 롯데가 그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비 대출연장을 해야 되는데 LH에 이제 LH나 SH에 이제 우리한테 추가 보증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근데 LH에 요구를 했는데 LH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러기를 기대해야겠죠. 그러면 다행히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업성은 악화되는 거죠. 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분담금으로 떨어지고요. 제가 예상한 비례율 40% 얘기했잖아요.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불가능 시 대안은 롯데예요. 롯데한테 우리가 롯데나 뭐 대우한테 하자 때 대우가 과연 여기서 흔쾌히 자기네들이 주 건설사도 아닐 텐데 이거를 대응을 해줄까?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보는데 대안이 롯데건설이라는 것도 저는 상당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부도가 나는 거예요. 롯데 입장에서도 부도가 나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건데 그럴 때는 굉장히 높은 이자가 부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사업성은 더 악화되겠죠. 이래서 이런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제가 총회 시에 조합장은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고요. 조합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걱정 마라 라고 답변을 끝냈어요. 상당히 장시간 질문했는데 답변은 걱정 마라였습니다. 참 이게 조합장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그냥 가고 있다는 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총회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